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저번 주에 공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SH43차 장기전세 1순위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신청을 하시기에 앞서 이전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는 도구를 제작해 봤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분석 도구의 제약사항을 먼저 얘기 드리면요. 이 데이터를 우선 한정을 했거든요. SH공사 제39차부터 42차까지 서울리츠 6차에서 9차까지 있었던 이제 커트라인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먼 과거의 데이터는 그때 가격이 너무 다르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그래서 제외하게 된 거고, 주거 약자, 그 다음에 예비 입주자 정원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주거 약자 특별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은 그냥 일반 분양에서 어느 정도 경향을 보이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비 입주자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예비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의 편차가 무척 크더라고요. 이전 분석 결과를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무의미해서 그냥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유형의 대분류를 얘기 드릴 건데요. 이번에 이제 5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해놨는데, 크게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 3가지. 순점자랑 순퍼점자랑 허순점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순점자의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3가지 또 세분화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된 항목들에 대해서 5개의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면적별로 필수 지원 자격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 소득의 뭐 100%, 120%, 7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재산 기준 소득 다르고요. 뭐 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아닌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다는 거. 필수 지원 자격 기준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 기준은 이제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당첨에서 더 가까운지 뭔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순위 기준은 순점자 58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제 청약통장 유지기간이랑 그 다음에 예치금액이 중요하고요. 순점자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혹은 순퍼점자일 때는 청약통장 유지기간과 월 납입 횟수가 순위를 결정하고요. 순퍼점자일 때는 인접 거주지에 일정 기간 거주했는지 여부가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분류에 대해서 커트라인 분석 도구, 추세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는 거죠. 39차에서 43차 사이에 공급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면요. 우선 43차의 특이점, 이게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43차에 신규 공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신규 공급이 이제 소형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거의 100채에 가까운 신규 공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보시면 요만큼 신규 공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25채. 이제 43차에 이제 특이한 점인 거죠. 왜냐면 이전에는 그 소형 평수에 대한 신규 공급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SH에서 직접 건설한 형태로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매입형으로 해서 신규 공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차에 서울리츠 3호 장기전세 주택도 포함이 돼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SH 42차가 있었고, 그다음 서울리츠 9차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관리를 하다가 43차부터는 서울리츠 3호에서 소유한 장기전세 주택도 이제 SH 43차에 포함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폭 증가한 게 한 뭐 이 정도 증가한 거죠. 중형 이상의 평수가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공가로 인한 재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전 42차의 공가로 인한 재공급이거든요. 43차의 공가로 인한 재공급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공가로 인한 재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줄었고, 공급량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 리츠에서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비 입주자를 이제 선발하죠, 요새는. 그래서 예비 입주자들이 계속 빈자리가 나오면 채우고 빈자리가 나오면 채워서 실질적으로 공가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택 시장이 침체가 돼가지고 이사 나가는 사람이 감소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도구 이제 얘기 드릴 텐데요. 추세 분석 도구. 사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관심 단지를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그 선택된 관심 단지에 대한 역대 커트라인 기록이 표시가 되는 거죠, 아래 분포도에. 분포도에 역대 커트라인 기록이 표시가 된다. 근데 보조 도구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테이블의 헤더를 클릭하면 정렬을 하실 수 있고요. 회차별로 정렬을 한다든가 면적별로 정렬을 한다든가 혹은 지역별로 정렬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하나 해보면, 여기 이제 왕십리 주상복합 클릭을 하면 왕십리 주상복합이라고 뜨죠. 분포도에 선택된 단지가 표시가 되고,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 이 위에 있는 표시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세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순점자 85제곱미터 이상 커트라인 분포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평당 전세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트라인 낮아지는 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순위 17점 이하, 이렇게 1순위 17점 이하였던 커트라인들은 다 전부 여기다가 표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대보면 8차, 그러니까 서울 리츠 8차에 114제곱미터 상암 2지구의 경우에는 2순위 17.2자녀로 커트라인이 나왔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순위 17점보다 낮게 나온 커트라인은 모두 1순위 17점 이하라는 라인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아웃라이어 같은 거죠. 대부분 다 1순위 18점 이상인데, 근데 몇몇 결과들이 1순위 17점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다 퉁쳐서 1순위 17점 이하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공급이 많았던 순점자 60제곱미터 미만 커트라인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선 역시 제곱미터당 전세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커트라인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게 보이는 게 지역별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초,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신규 공급단지 중에 많이 공급된 데 여기를 살펴볼게요. 신규 공급단지 중에 공급이 많았던 데, 예를 들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 위에 43차의 커트라인이 나오겠죠. 커트라인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강동구 이력을 살펴보는 거죠. 고덕숲 아이파크 59제곱미터의 경우에 과거에 41차 때 1순위 28점이었던 거죠. 커트라인이. 근데 42차에 들어서 1순위 27점으로 바뀌었죠. 가격도 제곱미터당 전세가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과거의 41차에 대비해서 42차에 커트라인이 한 1점 정도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표시된 데이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여기 27점 혹은 26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6, 27 기준으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점, 2점 사이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뚱맞게 뭐 예를 들면 31점이 나온다든가 혹은 23점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나올 일이 별로 없겠죠. 가능성이 적고 27점, 26점, 28점 사이로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 59제곱미터에 대해서 커트라인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를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초구를 끼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강남 서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곱미터당 전세가가 비싸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앞서 살펴본 강동구보다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요. 아웃라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이 레미안 원펜타스,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아무런 연결이 없죠. 근데 이 레미안 원펜타스의 커트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변에 있었던 점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략 여기 25점, 그 다음에 26점, 그 다음에 23점, 22점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커트라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강동구 경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분포의 범위가 넓죠. 상대적으로 결과가 편차가 크다라는 거를 이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랑 서초구 결과 안에서도 추세선은 우하향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지를 선택하고 그 인근 단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번 회차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 나올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SH 43회차 장기전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원하는 단지 혹은 그 인근 단지 혹은 지역 과거에 있었던 커트라인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분포를 통해서 이번 회차의 결과가 어떨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무엇보다 이 컨텐츠는 써보는 게 중요한 컨텐츠고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하는 컨텐츠니까요. 분석 도구에 들어오셔서 한번 당첨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